밥을 많이 준다는 말에 친구 손을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전쟁타행 배에 오르는 줄은 몰랐습니다. 1950년 9월 772명의 소년이 동해 바다로 떠밀려 갔습니다. 군번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총 쏘는 법도 모르는 17살 학생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단 하나, 북한군의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 5000분의 1. 그 기적의 진짜 대가는 장사리 해변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70년 넘게 그들의 이름을 지웠을까요? 군번 없는 소년들의 전쟁, 그 침묵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걸 언제 아셨나요? 보통은 훈장이나 군번줄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자식이 물어봐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면 가끔 이상한 사진이 나옵니다. 군복은 입었는데 계급장이 없습니다. 군모를 썼는데 어딘가 어설픕니다. 얼굴은 분명 10대6. 아무리 봐도 군인이라기엔 너무 어립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바로 학도병이었습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에 군번이 없었고, 군번이 없었기에 전사해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9월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왔고 부산이 뚫리면 전쟁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적의 허리를 끊는 대담한 도박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에 병력이 집중되면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고전적인 전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질러 서쪽을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북한군의 시선을 붙잡아둘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에 선택된 것이 경북 영덕 장사리 해변이었고 그곳에 투입된 것이 772명의 학도병이었습니다. 정규군을 보내기엔 병력이 아까웠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은 인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뽑혔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중고등학생들, 피난길에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 밥을 준다는 말에 혹한 소년들이 상륙용 수송선 문사무에 실렸습니다. 해변에 직접 닿아 병력을 쏟아내는 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납작한 철제 함선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천을 외칠 때 우리는 그 화려한 승리만 기억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함선 위에서 파이프 담배를 문 사진, 인천 해안에 쏟아져 내리는 상륙정들, 서울 수복의 환호성. 그러나 그 승리의 뒷면에는 동해 바다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서쪽의 박수소리에 묻혀버린 동쪽의 비명, 그 처절한 울음은 교과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1950년 9월 13일 인천 상륙작전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풍 캐지아가 동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배 높이를 넘어섰고 문산호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 갑판 위에 772명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멀미로 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바다를 처음 보는 내륙 출신이었습니다. 장사리는 경북 영덕군 동해안에 붙은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약 250km, 부산에서 기차로 대여섯 시간 거리에 있는 외진 어촌이었습니다. 백사장의 길이는 고작 900m 남짓, 해운대 해수욕장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 좁은 모래밭에 수백 명을 쏟아붓고 북한군이 달려들게 만드는 것이 작전의 목표였습니다. 미끼는 커야 했고 소리는 요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끼가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학도병들이 받은 훈련은 고작 2주 남짓이었습니다.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은 배웠지만 실탄 사격은 10발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류탄을 던져본 적도 없었고 참호를 파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규군 신병 훈련이 최소 8주인 것을 생각하면 이들은 군인이라기보다 군복을 입은 민간인에 가까웠습니다. 지휘관은 이명을 대위였습니다. 그는 상부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버텨라. 북한군의 시선을 붙잡아두라.
인천이 성공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라. 귀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원군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명음 대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편도 티켓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소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9월 14일 새벽, 문산모가 장사리 해변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배는 모래톱에 좌초되었습니다. 해안까지 남은 거리는 약 70m,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무거운 군장을 맨 채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일부는 물살에 휩쓸렸고 일부는 군장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라앉았습니다.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죽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총탄이 쏟아진 건 그 직후였습니다. 교과서에는 인천의 함성만 적혀 있습니다. 그 함성을 가능케 한 장사리의 비념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해변에 발을 딛는 순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총탄. 소년들은 엎드릴 곳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모래밭은 은폐물이 되지 못했고 바닷물에 젖은 군복은 움직임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첫 1시간 만에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처참했습니다. 한 학도병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쓰러졌는데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잡았더니 손만 들려왔다고.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가야 했고 앞에는 총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이라면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분대 단위 전술도 모르고 엄폐와 사격을 번갈아 하는 교전 수칙도 배운 적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뛰거나 엎드리거나 죽거나 세 가지 선택지뿐이었습니다. 이명음 대위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흩어진 소년들을 모으고 부상자를 끌어당기고 죽은 자의 탄창을 빼서 산자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가진 정규군 경험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수백 명을 통제하기엔 전장은 너무 넓었고 상황은 너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이 되자 해변에는 시신이 널렸습니다. 살아남은 소년들은 모래를 파서 참호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삽이 없어 철모로 팠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얕은 구덩이가 유일한 생존 공간이었습니다. 밤새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소년들은 흙냄새와 피냄새 속에서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작전은 11시간을 버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면 북한군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고 그때까지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년들은 사흘을 버텼습니다. 예상의 6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았고 탄약은 바닥났고 식량은 이틀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의미도 모른 채 죽어간 소년들, 그들의 군번은 끝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772명 중 13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장사리 해변과 인근 야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조차 온전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아남은 소년들은 후송되었고 이명음 대위도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대위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후 이명음 대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부하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학도병들에게는 군번이 없었습니다. 정식 입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군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은 냉담했습니다. 기밀 작전이라 기록이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위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며 전사자 이름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학교를 돌며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을 수소문해서 아들의 죽음을 알리고 동시에 증언을 모았습니다. 사비를 털어 장사리로 돌아가 수습되지 않은 유해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가 작성한 탄원서는 수십 통에 달했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군번을 달라, 전사자로 인정해달라,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달라. 그러나 국가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전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기록이 없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밀 작전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세 가지 이유가 번갈아 돌아왔습니다. 이명음 대위는 전역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군에 남아 있어야 관련 부서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 끝내 군번 하나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아이들 얼굴이 보인다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국가는 잊었지만 한 지휘관은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른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영어 약자로 DPAA입니다. 이 기관의 임무는 단 하나,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을 찾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7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실종된 병사도, 80년 전 태평양 섬에서 전사한 해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아 하나,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되면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기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You are not forgotten. 당신은 잊히지 않는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 세계의 발굴팀을 파견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며 수십 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미국은 이것이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오든 시신으로 돌아오든 반드시 귀환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경 구하기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 8명이 목숨을 건다는 설정. 허구처럼 보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가치입니다. 내 형제 중 셋이 전사하면 막내는 최전선에서 빼낸다는 규정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기관에 그토록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장사리 학도병들의 유해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4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힘을 모아 민간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고 그마저도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뼈 한 조각을 찾기 위해 수십억을 씁니다. 한국은 772명의 소년을 47년간 모래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 국가가 개인에게 지는 빚, 그 무게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물론 국력의 차이도 있었고 전후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7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유령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전쟁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장사리에서 돌아온 139명의 생존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훈장도 없었고 표창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싸웠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왜 친구들이 죽었는지, 생존자 한 분의 가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우셨다고. 미안하다. 나만 살아서 미안하다. 그 말씀만 반복하셨다고. 자식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왜 우시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군복이 나왔을 때에야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품고 사셨는지. 더 잔인한 것은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폐잔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 왔다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군번이 없으니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했고 보훈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취업할 때 병역 기록을 내면 곤란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짜 군인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더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전사 통지서도 없었고 유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며 평생 현관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생존자는 10명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나면 장사리는 완전히 잊힐지도 모릅니다. 영화 한 편, 다큐멘터리 몇 편이 전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 살다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국가가 그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선을 따라 작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피서객이 찾아오고 횟집에서는 싱싱한 회가 나옵니다. 평화로운 어촌 마을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백사장 한쪽에 거대한 배 한 척이 서 있습니다. 문산호입니다. 72명의 소년을 태우고 이 해변에 닿았던 바로 그 상륙정입니다. 이 문산호는 복원된 것입니다. 원래의 문산호는 전쟁 후 폐기되었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기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개관했고 2014년에는 문산호가 실물 크기로 복원되어 해변에 세워졌습니다. 배 자체가 거대한 위령비인 셈입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멈춥니다. 학도병들이 쓰던 군모가 유리관 안에 있습니다. 낡고 빛바랜 모자, 그 위에 적힌 이름 석자. 어떤 전시관에는 편지가 있습니다. 전쟁 전에 부모님께 쓴 편지,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글씨체가 삐뚤빼뚤합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손이 쓴 글씨입니다. 전시실 벽면에는 이름이 빼곡합니다. 전사자 명단입니다. 확인된 이름도 있고 끝내 찾지 못한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성만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명단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찾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은 많지 않습니다. 영덕은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도 1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니 수학여행 코스에도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충원이나 전쟁기념관처럼 찾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잊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문산호는 오늘도 해변에 서 있습니다. 72년 전 그 새벽처럼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 좁은 수로, 견고한 방어선,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메가더의 천재적 전략이라고 기록합니다. 메가더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상륙정에서 내리는 사진이 교과서에 실립니다. 그러나 그 사진에 담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5000분의 1의 기적은 어디서 왔을까요? 북한군이 인천에 병력을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장사리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772명의 소년이 사흘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동안 북한군은 판단을 망설였습니다. 그 며칠의 혼란이 인천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메가더의 파이프 담배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장사리 해변에 묻힌 소년들의 피가 그 기적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치른 자를 잊었습니다. 파이프 담배를 문장군은 기억하면서 군번도 없이 쓰러진 아이들은 지웠습니다. 교과서에는 인천만 있고 장사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2014년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 개봉했습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념관이 세워졌고 복원된 문산호가 해변에 섰습니다. 내년 9월이면 추모식이 열립니다. 느리지만 기억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영덕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서 4시간, 멀지만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해변에서 문산호를 보여주세요. 기념관에서 이름을 읽어주세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진짜 영웅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70년 동안 유령으로 살았던 소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웅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